목포시가 2022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장 건설업체가 선정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흥에서 산림문화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가 광양 서천변에 활짝 폈습니다. 2.6km 구간에 펼쳐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2022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장을 건설할 시공업체가 선정돼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진입도로 주변입니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종합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예정 부지엔 야산이 자리 잡고 있어 반드시 토목공사가 필요한 상황. 10개월에 걸친 토목공사의 경기장 완공까지만 꼬박 32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전국체전이 열리기 5개월 전인 2022년 5월에 끝나는 겁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까지 남은 공사 기간이 촉박한 만큼 입찰을 턴키 방식으로 결정하고 최근 시공업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는 서둘러 가설 건축물 철거와 보상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엔 첫 삽을 뜨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양건설 컨소시엄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2022년 5월까지 목포 종합경기장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전체 면적은 모두 17만여 제곱미터. 야산을 깎아낸 부지가 평지가 되면 1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차량 8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특히 주경기장은 관람석 천장 절반이 돔 형태로 설계돼 비를 피할 수 있고 가족 단위 소풍 공간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돔 형태로 오천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피크닉장 시설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조 경기장은 각 경기 종목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920억 원. 목포시가 써야 하는 비용은 490억 원으로 사업비 가운데 3억 원 정도는 유달경기장 부지를 매각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바로 도시재생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확인하는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순천에서 열릴 계획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향동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입니다. 1430년에 지어진 순천부 읍성이 위치한 곳으로 지역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외곽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고 향동은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환경을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해 주택과 상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150개가 생겨났고 빈집 180여 곳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장천동과 저전동에 두 번째 사업을 유치했고 올해는 순천역 1원에 전국 최초로 세 번째 사업을 유치해 도시재생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50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이 참여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부수거나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이 지금 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도시재생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순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3일 동안 순천에서 열립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존 실내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현장에서 개최됩니다. 문화를 보존한 사례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환경보존 사례 등이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도시재생 공무원과 활동가 등이 참여해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순천 보급성 터를 복원하는 서문 안내소와 지역 예술인들의 레지던스 공간인 장안 창작마을 이런 거점 공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 교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와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의 과거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한마당 행사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시민들의 시선이 순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한 척은 안전검사조차 하지 않은 오래된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 함정 339척 가운데 내구 현안을 넘긴 35척은 안전검사와 관련된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도 검사 비용은 한 척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오래된 함정이 35척일 경우 약 7억 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해경은 2016년과 이듬해 1억 7,600만 원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정인화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특별 채용돼 배치된 프로파일러는 없지만 일반 경찰관 가운데 프로파일러 한 명을 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청 프로파일러는 지난해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비롯해 105건의 범죄 분석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10일 저녁 9시쯤 고흥군 용산리의 한 창고 안에 벼 건조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화재로 축산자재가 불에 타는 등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112개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20개 시군 232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1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112개 마을은 지역 갈등 예방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융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 남도 음식 전시와 지역별 명인 소개, 토크 콘서트와 음식 경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로 강원도 등지에서 개최됐던 산림문화박람회가 장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마련되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는 장흥군.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가득한 억불산 우드랜드는 지역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흥군이 2019 산림문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숲과 나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제가는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옛날에 장흥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18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억도 있고 또 저희 신랑이 그 호두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조호두 박물관을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소장한 것도 나와 있어요. 이번 행사는 인간의 삶을 숲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주제관과 체험장, 지자체 홍보관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문화작품 입상작과 공예품 전시 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장흥군은 통합의학박람회에 이어 산림문화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철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정남진 장흥 땅이 맑은 물과 특히 푸른 숲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해 주셨고, 오늘부터 우리 산림 경영인이나 임업인들을 모시고 10일 동안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남진 장흥 땅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막걸리를 먹어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VR 체험, 짚라인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2019 장흥 산림문화축제는 이달 20일까지 장흥군 탐진강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죠. 코스모스가 광양 서천변을 뒤덮어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왕복 2.6km 구간에 펼쳐진 코스모스의 향연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마치 소녀가 수줍음을 타는 것 같이 보인다에서 유래된 코스모스의 꽃말 소녀의 순정.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광양 서천변은 온통 코스모스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왕복 2.6km 구간에 빼곡히 피어난 코스모스. 분홍빛 코스모스의 향연이 펼쳐지자 어린아이들의 가을 소풍 행렬이 이어집니다. 분홍색 꽃이 너무 좋아요. 매년마다 애들 데리고 여기 나와서 사진 찍고 애들끼리 이제 산책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예쁜 사진 남겨서 엄마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양 서천변 코스모스 길은 이미 가을 나들이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피어난 여린 꽃에 바람결에 흔들리는 군무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들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 길을 산책하듯 걷다 보면 마치 꽃에 홀린 듯 카메라를 꺼내든 관광객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집에만 있다가 코스모스 보러 오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애기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네요. 기분 전환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광양시는 편의시설을 늘렸습니다. 따가운 가을볕 때문에 관광객들의 나들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왕복 2.6km 구간 꽃길 사이사이 그늘막과 의자를 둬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천변 중간 지점에 징검다리를 둬서 관광객들이 천변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절정을 이룹니다. 간양읍에 와서 힐링도 하시고 코스모스 많이 구경 오세요. 가을의 전령사라 불리는 코스모스. 다음 달 초까지 광양 서천변에서 만개한 코스모스의 향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2020학년도 고입전형은 지난해와 똑같이 외고와 자사고를 후기 전형으로 진행하고 평준화 지역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입학전형료 미징수와 사회통합전형 비법정 대상자 범위기준 변경 등 달라진 내용도 설명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목포시와 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포 고양이보호연합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10일 목포시 관계자와 시의원을 만나 행정에서도 동물보호 캠페인 개최 등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 비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시민의 날 행사를 엽니다. 순천 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시청 주변에서 열리며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는 자리로 시민화합과 읍면동 자랑거리를 발굴해 대화합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의 변화 과정과 미래 비전을 영상을 통해 상영하고 7살부터 70살 시민 4명이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미디어 파사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미술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예술인의 미술품을 수집해 시민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지역 예술인에게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삼산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반납하면 됩니다. 신안군 보건소가 독감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신안군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가 9월 17일부터 시작됐고 임산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와 어르신에서 임산부까지 확대돼 16,300여 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이 가야금 산조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가야금 산조 교실과 방과 후 가야금 교실,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 교실은 가야금 산조의 이해와 연주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추진한 장보고 야시장에 1,5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보고 야시장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먹거리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두 번째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내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응모해 야시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순천 별량면 들녘에 다채로운 논아트가 펼쳐집니다. 순천 별량면은 강강술래, 줄타기, 그네타기 등 300여 개의 허수아비를 세워 논아트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는 최근 잦은 태풍과 비로 농가에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행운의 별을 직접 베고 탈곡하는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근대역사이관 주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근대역사이관 주변 도로 2.1km에 걸쳐 보도와 횡단보도, 보안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4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에는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거나 조금 춥기까지 한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두터운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압차가 커지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동해안과 호남해안 일부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